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필요성,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툴kit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튜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에 기반을 해서 많이 이제 뭐 튜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이 모델의 훈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 논리적 추론이 부족해서 신뢰성이 좀 약화가 되죠. 그래서 이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하고 훈련하는 이 AutoML이라는 이 기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이 AutoML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것은 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이 머신러닝 시스템 루프에서 인간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동으로 최적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히든 레이어의 수나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뭐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옵티마이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수작업을 줄이고 연구 개발의 문턱을 낮춘다. 이 개념은 이제 굳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초보자들이 어떤 모델을 갖다 쓸 때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이 모델 훈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의 선택에 있어서 이 설득력을 있게 하고 이 훈련의 재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의 필요성인데, 크게는 이 아래 보시는 두 가지 트렌드로 인해서 이것의 필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보면 업스케일링 오브 뉴럴 네트워크스인데, 보통 요즘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 이 단순한 구조의 모델보다 좀 더 깊고 넓은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 복잡한 모델이 더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모델은 튜닝할 하이퍼 파라미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라이트웨이트 모델을 설계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적은 가중치와 파라미터로 좀 더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경량화된 모델을 설계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설계된 모델은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엄격한 범위로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오는 대규모 모델이나 새로 발표된 모델을 보면 이 광범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제 많은 시간과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광범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은 이 숙련된 전문가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 이 경험이 적은 사용자들이 쓸 때 제한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도구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거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에는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아래처럼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리드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이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이제 그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모든 조합으로 모델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합 중에 이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방법은 속도가 느리고 이게 높은 계산 능력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덤 서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작위로 조합을 시도해서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최상의 결과를
최상의 결과를 내는 조합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경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덜 걸리고 이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값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 그 마지막에 얻어진 결과가 이 최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다음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선택할 때 이전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확률 함수를 적용을 해서 최상의 조합을 선택하는 건데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반복으로 이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서 이제 분산 처리가 불가능하고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계산 리소스 사용이 좀 더 적게 된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되는 툴킷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이제 제가 확인한 것은 이 구글의 비지어라는 것과 아마존의 세이지 메이커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툴킷이라서 이걸 쓰게 되면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 먼저 구글 비지어를 보면 뭐 그대로 똑같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이 사용자가 이 관련된 이 검색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이 설정 파일을 제출하면 이 제한된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를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뭐 계산 리소스, 메모리 관리, 뭐 실험 예약 이런 설정 작업은 이 비지어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변수는 뭐 플로트, 인티저, 디스크리트 그리고 카테고리컬 매개 변수를 이 로그 스케일로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에는 뭐 그리드 서치랑 랜덤 서치가 포함이 되고 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배치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기본 모드라고 합니다. 이, 이 튜닝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초보자는 대시보드에서 실험을 시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들어가서 이 비지어의 사용법을 좀 봤는데 이것은 API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좀 구현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막 쉬워 보이진 않았고, 이 구글의 API를 활용해서 뭔가를 코드에 추가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이거에다가 본인 데이터 세트랑 알고리즘 넣는 여기 보니까 만약에 내가 뭐 주피터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패키지를 PIP 인스톨로 깐 다음에 여기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API 그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를 넣어서 실행을 할 때 내가 직접 실행을 안 해봤지만 그 실행을 할 때 이제 뭐 구글 계정이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먼저 그 파일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API를 활용해서 그걸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이제 추천 조합을 세트를 제공을 받게 되고 그만큼 이제 돌아간 만큼 또 돈을 지불해야 되고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규모 데이터셋이나 이런 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 사실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걸 사용한 회사들, 그러니까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사실 많지가 않았고, 사실 쓰는 거는 소규모, 대규모를 가리지 않고 쓸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API만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대규모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수도 이제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 모델을 돌리는 자원들은 클라우드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 대규모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쓰는 만큼 이제 돈이 나간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이제 세이지 메이커도 이 비지어랑 비슷한 기능인데,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아까 구글하고 좀 다른 게, 구글은 API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건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콘솔이 따로 있어요. 이 콘솔 안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 안에 이제 뭐 모델 코드들을 넣고
데이터를 넣어서 그 콘솔 안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비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이지 메이커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데 뭐 비주어도 그렇고 세이지 메이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익혀서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세이지 메이커의 특징을 보면 아, 뭐 모델과 관련된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규모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 복잡한 모델과 데이터 집합에 대한 최적화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주피터를 사용하게 되면 최적화와 이제 결과 시각화를 위한 이 구성이 간소화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얼리 스탑과 원 스타트를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이지 메이커 콘솔이 있는데, 이 콘솔 안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와 지금 실험 상태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검색 알고리즘으로 뭐 랜덤 서치하고 이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는 걸로 제한이 되지만,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제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서 어, 빼온 건데, 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고 뭐 이제 쭉 이제 순서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튠 파라미터즈라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용법을 봤을 때, 제 생각엔 아마존이 좀 더 쉽긴 했지만, 둘 다, 좀 방법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나오는 그 사용 회사들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사례도 한 4개? 아직 쓰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쓰는데 또 이걸 배워야 된다는 좀 그런 제약이 있고, 실제로 이제 모델을 구현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걸 배우기보다는 다른 도구를 쓸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네, 이 뒤에 이어서 진아가 다른 툴kit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민 오빠가 발표해 주신 세이지 메이커랑 비저와 다르게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툴킷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NNI라고 뉴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라고 읽는 이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오픈소스 툴킷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기능도 있고 그 외에도 그림처럼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모델 컴퍼레이션 이런 등 기능이 있는데 저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NI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로 파이썬 PIP를 통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장성이 좋은데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알고리즘 외에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머신이나 이제 리모트 서버 등의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배포가 가능하고 파이토치, 케라스, 텐서플로우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와 호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NI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총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하이퍼 파라미터의 이름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범위를 정의를 해서 제이슨 파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 이제 트라이얼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코드로 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험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인데 앞서 정의한 서치 스페이스랑 이제 트라이얼 파일을 이 경로를 선언하는 config 파일을 이제 YML 파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튜닝 알고리즘이나 맥스 트라이얼 넘버 등의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줘야지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 NNI 같은 경우는 웹 UI라는 이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HPO 실험 과정이랑 중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이제 각각 아이디마다 이제 실험별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걸 누르면 오른쪽처럼 이제 서머리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이제 하이퍼옵트나 옵튜나처럼 이제 NNI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 협업 툴로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처럼 이제 트라이얼별로 이 로스에 대한 그 매트릭에 대한 플랫과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별로 이 성능을 나타내는 플랫 등을 이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NNI의 사용법과 예제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보자들도 이런 튜토리얼을 좀 따라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레이튠입니다. 이 레이튠 같은 경우에는 분산 처리로 더욱더 빠른 HPU가 가능하고 GPU 가속을 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지원해서 이제 여기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리스탑 같은 그런 기능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튠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레이튠도 앞서 이제 NNI와 같이 PIP 인스톨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와 그리고 모델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매트릭을 선언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rain mlist라는 함수로 정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또 서치 스페이스를 또 코드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트레인 엠니스트와 이 서치 스페이스를 튠.튜너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튜너.fit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튜너에 스케줄러라는 걸 넣어줘서 이제 얼리스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하이퍼옵트입니다. 하이퍼옵트는 2013년에 ICML과 이 사이파이 학회에서 발표된 HPO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인데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Tree Structure Parsen Estimator라고 TPE라는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 옵트는 TP를 사용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툴킷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TP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TP라는 알고리즘이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옵트를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 앞서 이 NNI나 레이튠과 같이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때 AP.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AP.choice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AP.q 유니폼은 이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 스텝의 간격으로 후보군을 해서 거기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AP.unifor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임의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레이튠처럼 오브젝티브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 안에 모델을 선언하고 그리고 매트릭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HTTP 플러스는 랜덤화서 네? 랜덤화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fm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HPO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앞서 정의한 그 오브젝티브 함수랑 서치 스페이스를 넣어주면은 이제 최적의 파이프 파라미터 조합이 이 베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출된 최적의 조합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이 조합인 베스트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최종 그 스코어를 도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옵튜나입니다. 옵튜나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 옵트처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특징은 기존 HPO 라이브러리들의 장점을 결합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옵트 같은 경우는 좀 알고리즘이 빠르고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구글 비저 같은, 그 비저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들을 다 결합을 한 게 옵티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툴킷에 없는 다양한 시각화 툴을 제공을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PIP 인스톨이나 콘다 인스톨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하이퍼 옵트와 비슷합니다. 흐름은 오브젝티브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안에 trial.suggest라는 형태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주고 모델을 선언하고 그리고 매트릭 로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튜나.create study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향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study.optimization을 통해서 이제 앞서 정의한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study.best value라고 하면은 이제 최적의 그 스코어를 도출할 수 있고 study.best trial params라고 어, 출력을 하면은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옵티마의 좀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은 이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자주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인터그레이션 해놓은 코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서 본 이 코드들은 서치 스페이스들을 일일이 사용자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import optima, integration, write, gbm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면은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이는 서치 스페이스를 이제 옵티나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write gbm에 맞는 서치 스페이스를 옵티나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디폴트 값으로 1000번을 넘게 학습하도록 이제 디폴트가 돼 있는데 사용자는 한 50번 정도만 하고 싶어도 이제 그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문법이 생소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덜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서치 스페이스를 알아서 이제 제공을 받는 경우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화 툴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예시로 네 가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마다 로스를 확인하는 플롯, 그리고 각 파라미터들의 상관관계, 그리고 파라미터 간의 관계의 조합에서 나오는 성능,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플롯 등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까지 나온 그 툴키스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옵트포머라고 2022년에 딥마인드랑 구글 AI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이제 최신 최적화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그리고 기존 이제 HPO 방법론들이 모든 작업들이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스페이스를 공유해야 된다는 제한적인 설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초반에 회색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인포와 서치 스페이스의 이제 매개 변수 이름 그리고 최적화할 이 매트릭 같은 정보가 초반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서치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값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 나오고 이게 트레이닝 모델에 들어가서 매트릭이 도출이 됩니다. 그럼 이 조합을 이제 기반으로 다시 옵트포머가 서치 스페이스에서 이 값을 뽑아서 트레인 모델에 넣고 또 최적의 그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메타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걸 기반으로 점점 최적화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리스폰 펑션에 대한 사전 분포를 잘 학습을 하고 좀 더 다른 HPO 모델들보다는 정확하고 고정된 예측을 제공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툴킷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